햄버거 잘 먹을 줄 몰라. 뭐가 날지 샀지? 그러니까? 아 맞아. 비밀 국고. 아 질문이 비밀. 다들 지금 비밀 국고에 지금 돼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 나중에 이게 이제 나중에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돈이 있어야겠다. 비밀 국고. 그러니까 비밀 국고를 만들어야겠다고 이제 판단을 해요. 선진들 다 위에서 작업한 거야. 그 비밀 국고를 만든 데서 이게 종이돈을 쌓아놓으면 이게 나중에 인플레이션에서 종이돈은 어떻게 해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알기 때문에 종이돈은 비밀 국고에다 절대 안 넣어. 뭘로 넣을까 하면 최고 비밀 국고에다 넣는 게 제일 적당한 게 뭐냐면 금이나 은. 시계만 금, 은, 동이에요. 제일 비싼 금속입니다. 근데 금은 못해. 왜? 미국이 째려봐. 미국 중앙은행이 거의 세계 금 시장을 다 관리를 해요. 그 금을 갖다가 다른 중앙은행에서 이걸 갖다 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격이 들어와요. 어떤 금융적으로나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왜? 미국은 금태환법 때문에 금을 태환으로 해서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게 미국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금이 미국 중앙은행 벙커에 있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이건 박정희 대통령한테 얘기 드리는 거야. 양반이 나중에 이게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경제 부흥을 한 거야. 근데 그 경제 부흥을 하는 그게 그 기적의 그 원인이 비기가 뭔지 한번 그걸 이제 관찰을 하고 이제 물어도 보고 관찰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공업 산업이야. 중공업 산업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의 기적. 시계하면 벤츠나 이런 중공업 산업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원래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저기 철강 기술이나 이런 탱크 같은 거 잘 만들어. 그래서 중공업 제품이 굉장히 어떻게 고급지게 잘 만들었어요. 전 세계로 수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제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보고 맞다, 중공업이다. 그럼 중공업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 금속이죠. 중공업. 철이죠. 근데 철의 특징이 뭐예요? 철의 특징은 첫 번째 가격이 싸요. 흔해요. 흔하고 가격이 싸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녹이 쓸어서 없어져요. 이게 철의 특징이에요. 자, 중공업은 제일 많이 쓰이는 기본 자재가 철이에요. 근데 철은 흔하고 가격이 싸고 어떻게 돼요? 가격이 싸고 흔하고 부피가 크면 나중에 보관 비용이 더 들어가. 철 사는 비용보다 철 보관비가 더 들어가. 왜? 그건 또 녹이 쓰니까 더 관리를 더 잘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중공업의 기초가 되는 금속을 쟁여놔야겠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요. 근데 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제일 적합한 건 뭐예요? 금이에요. 그 다음에 은. 그냥 금담 은이에요. 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금은 미국이 째려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첫 번째 이게 보관이 쉽고 나중에 이걸 이게 공기 중에 이게 철처럼 산화가 안 돼야 돼. 자, 그런 금속을 찾다 보니까 텅스텐, 니켈, 크롬, 알루미늄 이게 거의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중공업이 발달하면 가격이 뜰 것 같아, 금속이. 지금은 싼데 나중에는 이 금속이 가격이 뜰 것 같아, 가치가. 자, 그런 금속을 찾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텅스텐, 크롬, 니켈, 알루미늄 이거 딱 좁아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중공업을 부흥하면서 철강을 갖다가 수입을 많이 하고 그걸 가공해서 완제품을 수출을 하죠. 그럼 철강을 더 수입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쟁여놔요. 지하시장에 비밀세금 같은 게 많아, 대한민국. 그 비밀세금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철강을 사가지고, 철강이래. 그 금속, 그 희귀금속을 사가지고 어떻게 쟁여놔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양반이 군인 출신이잖아. 이제 이게 보고 느끼는 게 틀린 거야. 이 양반이 군인 출신이니까
나중에 이게 국가가 위기 상태가 되면 분명히 이런 저기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럼 그에 대한 어떻게 해요? 공장과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저기 가공할 수 있는 금속이 있어야 돼. 근데 철은 너무 이게 가치성이 너무 싸기 때문에 안 돼. 나중에 보니까 텅스텐을 먼저 봐요. 왜? 텅스텐이 우리 대한민국이 최대 매장국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옛날 기술 시간에 안 배웠나? 중학교 때 이 기술 시간에 다 배웠는데 텅스텐은 어떻게? 옛날 그 딴식이 선생님이 딴 건 몰라도 이 텅스텐은 기억하라. WQO. 이게 어떻게요? 대한민국이 자원은 없는데 대한민국이 최대 매장된 저기 그 자원이 뭐냐? 텅스텐이에요. 스텐이죠. 스텐 용기 같은 게 이게 텅스텐이에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이 양반이 딱 첫 번째 본 게 텅스텐을 먼저 주목을 해요. 자, 왜냐면 이 양반이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 거야. 자, 텅스텐의 특징이 뭐예요? 금속 중에서 제일 강한 게 텅스텐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암석으로 봐요. 우리가 현재 지구상에 있는 금속 중에서 최고 단단한 물질이 어떻게 텅스텐이에요. 나중에 땅굴 팔 때 다이아몬드 같은 걸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안 쓰면 어때? 거기다 텅스텐을 써요. 왜? 제일 되게 단단하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다 매장국이죠, 텅스텐. 그리고 비싸, 텅스텐이. 금속 지금.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텅스텐에 주목해서 텅스텐을 어떻게 짱받기 시작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텅스텐 많이 그 매장이 돼 있기도 하고. 처음에는 텅스텐을 먼저 하다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이명박이 보니까 앞으로의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최첨단 전쟁으로 가면 특수 금속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경기에 쓰인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 첨단 무기들이 나오면서 첨단 무기들이 어떻게 특수 금속을 쓴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이제 미국이나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이게 특수 텅스텐뿐만 아니라 좀 분산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게 어디에 크롬하고 니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첨단 제품에 크롬하고 니켈이 많이 들어가요. 첨단 제품뿐만 아니라 병기에도 많이 들어가요. 그 비싼 편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게 산화가 잘 안 돼. 썩지 않아요. 그 다음에 크롬 니켈하고 나중에 이제 우주 산업이나 뭐 하여튼 이런 첨단 제품에 알륨이 많이 들어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저기 분산을 해요. 텅스텐, 크롬, 니켈, 알루미늄. 근데 그게 정확히 지구 오니까 정확히 다 집중했어. 적중을 했어, 그게. 지금 얼마나 그게 현재 가치로는 1억 원이 최근에 넘었다고 해요. 저도 그냥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어디에 매장지 아냐요? 한번 갔다 왔어요. 태백산 이쪽 라인에서 군사분계선 강원도 삼척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 삼척인가 어딘가. 강릉 쪽으로 해가지고 군사분계선 그 밑에 쪽이에요. 거기에 다 매장됐어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게 특수 무슨 기광스가 거기 다 있어. 하여튼 그래요.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나중에 그게 언제 이제 그게 발표가 되냐? 국가 위기 상태가 됐을 때가 발견해요. 그럼 이게 제가 대통령 때 안 되더라도 그 전에 그게 쓰일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 또 쓰일 수가 있냐? 나중에 전 세계의 그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많이 발행해서 화폐가 다 종이 조각이 돼. 왜? 태환이 안 돼. 근데 거의 유일하게 태환이 되는 국가가 대한민국. 일본도 된다는데 일본은 그게 애매해요.
왜냐 국채나 해외 부동산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게 바로 태환으로 하기가 좀 그래요. 왜? 경제가 무너지면 부동산이나 자산 가격이 같이 무너져. 그래서 그게 태환 수단으로 보기에는 애매해요. 많이 있긴 있는데 경제가 무너지면 부동산이나 이런 채권 같은 게 같이 어떻게 해요?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 폭락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태환을 못 해줘.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찍어냈어. 그 자산에 비해. 근데 그 자산의 그 특성이 어떻게 태환이 안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태환이 되는 국가예요. 전 세계에. 자, 태환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돈을 어떻게 태환할 수단이 있어야 돼. 그게 금이 됐든 은행이 됐든 금속이 됐든 아니면 뭐 저기 건축 자재가 됐든 아니면 땅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어떤 수단이 태환이 돼야 돼. 그 저기 종이 지폐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상응한 뭔가를 내줘야 돼. 동산이든 뭐. 그래서 예전 미국은 어떻게 해요? 1달러를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마 이렇게 하고 1달러를 가져오면 미 중앙은행에서는 1온스를 금 1온스를 바꿔드립니다 하고 옛날엔 달러에 그게 적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극대화법이 깨지죠. 자, 이게 화폐의 믿음이에요. 뭔가 태환으로 해준다. 예전에 미국이 기축통화로 우뚝 쓸 수 있던 게 때문에 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예전에 1, 2차 세계대전에 유럽의 국가들이 다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돼요. 뭐 독일부터 부대가 다 돈이 휴지 조각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안 믿어 사람들이.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달러에다 밑에다 정확히. 다른 데는 안 해. 다른 데는 그런 거 안 지켜져 있어. 그냥 종이 조각이야. 근데 미국은 어떻게 정확히 1달러 지폐에다 어떻게 해요? 1달러를 가져오면 중앙은행에서 1온스의 금과 교환해드립니다. 정확히. 그럼 진짜 가지면 금 내주나요? 진짜로 그 달러를 가져오면 금을 내줘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1970 몇 년도에 깨지죠. 자, 왜 그러냐? 미국이 어떻게 해요? 그 금을 태환할 만큼 능력이 안 되니까. 왜? 지폐를 엄청나게 찍어내.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근태화법을 폐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축통화로 우뚝 쓴 거예요, 사람들 잘. 절대적인 태환의 믿음이 이게 굳건하게 딱 해야 기축통화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미국의 달러가 2차 세계대전 중에 기축통화가 된 이유가 있고, 예전에 유럽의 그 제국 국가들 어떻게 해요? 다 돈이 어떻게 해요? 휴조각 됐어. 다 휴조각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안 믿어. 그 누구도 종이돌 안 믿어. 근데 뭘 믿어요? 미국 돈을. 왜? 금을 바꿔주니까. 그래서 기축통화가 올 거예요. 기축통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신용이라는 게 있어야 돼. 예전에 유럽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신용을 다 어떻게 해요? 잃었어요. 그러면 태환 수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태환 수단이 없으면 나중에 그 돈을 무모하게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휴지조각 돼요. 그런 나라들 하나씩 생기잖아. 그럼 대한민국은 맞죠? 그 금속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제가 좀 생각이 잘 안 돼. 4천조 원 정도 찍어냈어요. 대한민국은 총 찍어내는 화폐가 1년보까지 정확하게 있어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그리고 대한민국 지폐를 위조 지폐가 별로 없어. 대한민국이 총 찍어낸 화폐가 어떻게 약 4천조 원. 4천조 원치만큼 어떻게 화폐를 찍어냈어요. 근데 국고가 어떻게 해요? 금속이 얼마치 가세요? 1경원 이상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태환이 가능해요. 대한민국 국고인 이 황수텐, 크롬, 니켈, 알루미늄에다 어떻게 태환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신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그게 안 되나요? 다른 나라는 그게 안 돼요. 원천적으로 그게 안 돼요. 자, 미국은 1달러짜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차곡차곡 싸우면 어떻게 태환까지 간다고요. 근데 미국은 태환이 첫 번째가 뭐예요? 금이에요. 어린 택도 없죠.
아마 저기 총 찍어낸 거 화폐 어때 0.0000하고 다음날에 일까지 가도 바꿔줄까 봐 그만큼 많이 찍었어. 그 미국이 나중에 자원에다가 그 태완을 걸어봐. 그래도 많이 찍었어. 그러면 저기 이유 있잖아요. 제2의 기축통화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